안녕하십니까. R&D와 4차 산업혁신 블록체인 예비 타당성 조사의 강의를 맡은 경기대 김기영 교수입니다. 본 강의는 다음과 같은 목차의 순서대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는 R&D 예타 제도의 그 개편을 살펴보고, 2장에서는 블록체인 기술의 개요와 가치의 중요성, 3장에서는 1차 2018년도 블록체인 사업 개요와 조사 방법, 4장과 5장에서는 2차 2019년도 블록체인 사업 신청한 그 결과 내용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가의 연구개발 사업 예비 타당성 조사라고 하는 것은 총 사업비가 500억 원 이상이면서 국가의 재정 규모가 300억 원 이상인 신규 대형 국가 연구개발 사업의 타당성을 사전에 검토해서 예산의 낭비와 재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기획 단계에서 사업 타당성에 대한 그 다양한 분석을 하는 것이 그 목적이 되겠습니다. 과학기술평가연구원이 국가연구개발 사업의 예비 타당성 조사의 총괄기관으로 선정이 되어서 추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먼저 4차 산업이라고 하는 것의 개념을 먼저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은, 4차 산업에서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기술과 기존 생산 기술과의 그 유기적인 결합 또는 통합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4차 산업의 혁명에서의 가장 핵심적인 추진은 IT와 OT, 오퍼레이션 테크놀로지의 융합과 공진화의 과정으로서 IT에서의 그 서로 연관 관계를 통해서 산업 융합이 발생되고 있는 현상을 우리가 4차 산업혁명의 연관 기술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통계청에서 지난 연도에 지역 활동에서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연관 기술을 정리를 했는데 9가지 기술로 정리를 했습니다. 첫 번째가 IoT 사물 인터넷, 두 번째가 클라우드, 세 번째가 빅데이터, 네 번째가 모바일, 다섯 번째가 AI 인공지능, 여섯 번째가 블록체인, 일곱 번째가 3D 프린팅, 여덟 번째가 로봇공학, 아홉 번째가 AR, VR의 가상 증강현실 9개 기술로 구성을 했는데, 이 중에서 블록체인은 신뢰성과 투명성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초연결 시대의 디지털 자산과 데이터의 공유, 신원 인정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하나의 그 4차 산업혁명 연관 기술의 기초 인프라가 되는 그 기술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블록체인을 이용해가지고 인공지능이라든가 빅데이터 또는 스마트 시티, 로봇형, 지능형 로봇, 무인 자동차와 같은 산업으로 또 확장 발전할 수 있는 초연결 시대에 있어서의 그 핵심 인프라 기술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본 연구에서는 블록체인에 대해서 예비 타당성 조사를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R&D 예타 제도의 그 개편 내용을 간단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도 4월 R&D 예타 업무가 기재부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그 이관이 되어서 여러 가지 제도의 그 개선이 이루어졌습니다. 종전에는 2018년 이전에는 모든 R&D에 대해서 동일한 기준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기술적 평가에는 40에서 50%, 정책적 평가에서는 20에서 30%, 경제적 평가에서는 30에서 40%의 그 동일한 기준을 그 적용을 하고, 평균 조사 기간도 1년 이상 소요되어서 예타의 사업 진행 중 사업 계획의 변경을 허용을 하지 않고, 예타가 한번 탈락이 되면 재도전하는 것도 그 제한을 두어서 상당히 그 사업 신청 기관과 정보의 그 채널이 부족하고 사전 지원이 부족한 이와 같은 문제점이 그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그
새로이 그 2018년도 R&D 유형별 개편한 내용을 보면은 R&D 유형별로 두 가지 유형별로 나누어서 그 차별화된 기준을 그 적용을 하였습니다. 기초 연구와 응용 개발 연구 분야에서는 과학기술 분야의 50에서 60%로 비중을 더 높게 두었고, 정책 비중과 그 경제적 평가 비중은 5에서 10% 정도로 좀 경제성 비중을 좀 더 낮추고, 실장비 구축의 그 평가에서는 과학기술 평가에서는 40에서 60%, 정책적 평가에서는 20에서 40%, 경제적 평가에서는 10에서 40%로 경제성 비중을 더 높게 두어서 서로 R&D 유형별로 평가 기준을 좀 차등화해서 적용했고, 조사 기간도 6개월로 단축을 한 반면에 예타 진행 중에 사업 기획의 변경을 허락을 하지 않고 신속히 조사를 하였습니다. 또한 예타가 한번 탈락된다고 하더라도 다시 재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해서 사전 컨설팅의 지원을 더 강화해서 신청기관과 소통을 더 강화를 했습니다. 그러면 예타 조사체계 개편의 그 필요성과 경과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도별 R&D 예타가 2015년도에는 24건, 16년도에는 27건, 18년도에는 91건으로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와 같은 것에 다양한 연구개발에 대한 유형을 대응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어서 기초연구라든가 이와 같은 기술 고급 인력 연구개발하는 기술은 기획 단계에서부터 미리 정하기 어려운 이른바 기술 비지정 사업 같은 경우에 조사 항목의 평가 질의서를 제시하기가 어려운 이와 같은 항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항목에 대해서 따로 평가 질의를 제시를 하게 되었습니다. 사업의 추진 현황을 보면은 2018년 4월부터 2019년 11월까지 연구개발 분야의 예비타당성 조사가 종료된 57개 사업의 총 요구 사업비는 37조 206억 원이었으며 27개 시행 사업의 총 요구 사업비는 18조 2,757억 원, 총 사업비는 9조 5,930억 원이었습니다. 이 중에서 각 기관별 신청 현황을 살펴보면은 산업통상부가 16건 신청이 가장 많았고, 사업 시행 요구도 6건이었습니다. 다음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11건 신청에 시행이 5건으로 산업통상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가장 사업 신청과 시행이 가장 많은 기관이 되겠습니다. 그럼 간단히 R&D 예비타당성 조사가 개편되기까지의 역사를 간단히 한번 히스토리를 살펴보면은 2006년도에 국가연구개발 예비타당성 조사가 KDI에서 R&D 사전통 조사를 도입해서 실시를 하고, 2008년도에 R&D 예비타당성 1.0에서는 국가연구개발 사업 타당성의 기획재정부에서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합을 하고, 같은 해 12월 KDI에서 예비타당성 조사의 표준 지침을 마련했습니다. 다음 R&D 예비타당성 2.0 2011년도에서는 키스텝에서 다시 예비타당성 조사에 대한 표준 지침을 마련하였고, 2014년 R&D 예비타당성 조사 3.0에서는 키스텝에서 다시 예비타당성 조사 2판을 만들어서 2014년까지는 경제성 비중이 최대 50%까지 차지해서 경제성 비중에 많은 역점을 두었습니다. 그러다가 2016년도에 2018년도에 R&D 예비타당성 조사 4.0에서는 과학기술부 예비타당성 조사가
기재부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넘어가면서 경제성 비중을 그 10%로 대폭 하향을 하고 과학기술성 분석을 최대 60%로 높이고 경제성 비중을 최대 하한으로 5 내지 10% 정도로 낮추어서 경제성 비중보다는 과학기술의 비중을 높였습니다. 그럼 이와 같이 조사체계 그 개편의 기본 방향을 살펴보면은 연구개발 사업의 그 체계성과 합리성의 평가 기준을 강화를 하겠는데, 사업의 기획과 예비 타당성 조사의 그 논리적인 흐름을 상당히 중요한 그 평가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why 이 연구개발 사업이 예비 타당성 조사를 해결해야 될 문제의 정의를 하고, 그 다음에 사업의 목표, what 무엇을 설정할 것이냐는 사업을 목표를 하고, 그 다음에 how 사업의 구성 및 추진 전략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 사업을 왜 해야 될 것인가, 사업을 하지 않을 경우에 어떠한 문제가 발생을 하고, 왜 이 R&D 사업을 하고 왜 국고 지원을 해야 되는지 하는 이와 같은 문제의식과 목표에 대해서 더 적절한 사업의 구성과 추진 전략에 대해서 더 많은 평가 기준을 두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연구개발 사업의 체계성과 합리성의 평가의 그 기준을 강화하기 위해서 문제 이슈 도출의 그 적절성 항목을 새로이 신설을 하게 되었습니다. 과학기술 평가 항목에 있어서 하위 단계에서 기존에서는 3가지 계층으로 되어 있던 것을 2계층으로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은 기존에는 3계층에서 과학기술 타당성 분석에서 과학기술 개발의 계획의 적절성에서 기획 과정의 적절성, 목표의 적절성, 구성 내용 및 적절성, 이와 같은 구성으로 3계층으로 되어 있었는데, 새로 개편된 내용에서는 2계층으로 줄이면서 2계층에서 그 문제 이슈 도출의 적절성이 무엇인고, 사업의 목표가 적절한지, 그 다음에 이 사업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세부 활동 및 추진 전략은 적절한지에 대해서 과학기술 타당성 분석의 문제 이슈의 도출 논리적인 흐름에 더 새로운 평가 기준으로 개편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평가의 기준을 보면은 사업 유형별로 사업의 특성을 나타내는 제도의 개편에 있어 사업의 유형별로 조사 기법을 다르게 추진하고 있는데, 2020년 1월부터 새로이 적용된 사업 유형별 조사 기법을 보면은 사업 유형별로 도전 혁신형, 사업의 목적에 따라서 성장형, 기반 조성형으로 구분을 해가지고 유형별로 가중치를 다시 재설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도전 혁신형은 경제적 타당성을 최소화하고 최대 5%까지 최소화하고, 성장형은 경제적인 측면을 중점적으로 평가해서 최대 40%까지 늘렸습니다. 기반 조성형은 정책적인 측면을 중점적으로 평가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도전 혁신의 경우에는 비용 편익 분석이 아닌 비용 효과 분석을 적용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정책적 타당성 평가에 다양한 정책 가치를 반영을 했는데, 정책 가치에는 지역에 미치는 파급 효과라든가 인적 자본 축적 효과, 얼마만큼 사람에 대한 교육 투자 효과, 그다음에 간접적인 교육 효과, 공공 안전 효과 등의 파급 효과에 대한 정책적인 가치를 반영을 했으며, 종합체계 개편에서 이 조사 결과에 대한 AHP 종합평가 분석을 위한 위원회를 구성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래서 조사 기관을 기관도 다양화해야 됩니다. 기존에는 과학기술평가위원회에서만 조사를 했는데, 조사의 그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을 추가로 지정을 해서 기술 지정, 비지정의 그 사업, 예를 들어서 기술을 특별히 지정하기 어려운 이와 같은 사업의 경우에는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이 R&D 예비타당성 조사를 전담해서 수행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수요 친화적인 제도를 운영하도록 해서 사전 기획 보고서의 그 완성부터 단계별로 사전 컨설팅을 다양하고 세분화해서 지원하는 이와 같은 체계를 구축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면은 R&D 예비타당성 조사의 그 총괄적인 지침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와 같은 R&D 예비타당성 조사를 하기 위한 전체적인 흐름을 살펴보는, 먼저 논리에 적정한 항목을 도출하기 위한 문제 이슈를 먼저 선정을 하고, 사업 추진의 필요성을 설명할 수 있는 이 배경으로서 먼저 문제 이슈를 설정을 하고, 다음으로서는 이제 이 사업의 목표가 무엇인지, 해당 사업을 핵심 성과가 무엇인지, 그 다음에 이에 따른 문제 해결을 측정하기 위한 정량적인 성과 지표를 제시하고자 하는 목표가 무엇인지를 제시를 하고, 다음으로 이 사업의 목표를 달성하고서 이 수혜자가 누구인지, 이 사업을 통해서 직접적인 이익을 얻는 수혜 계층이 어떠한 계층인지 하는 것에 대한 중요 경제성 분석의 하나의 판단 기준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이제 투입과 활동의 영역에서 R&D 활동에 대한 모든 지원으로 재정적인, 물적인 여러 가지 지원을 통해 투입을 통해서 이 산출되는 결과가 무엇인지, R&D 산출과 그 다음에 이를 통해서 얻게 되는 사업 추진으로 인한 의도한 결과와 장기적인 성과의 미래에 미치는 파급 효과가 무엇인지, 이와 같은 산출과 성과에 미치는 이와 같은 흐름들을 통해서 예비타당성조의 종합적인 평가를 하는 이와 같은 흐름도가 되겠습니다. 그럼 먼저 첫 번째로 문제 이슈의 진단과 해결을 위한 흐름도를 살펴보면은, 왜 이 R&D 사업이 무엇이 문제이고 왜 필요한가, 왜 중요하고 왜 이 R&D가 추진되어야 하는 이 문제를 먼저 식별을 해서 먼저 A라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됐을 때 그 원인을 분석하니까 B라는 것으로 밝혀지고, 다음 이 B라는 문제를 해결해서 C의 목표를 제시를 해서 목표의 해결을 방안을 제시를 하기 위해서 정책 대안으로 이 R&D가 투입되는 것이 필요하다 하는 것이 도출이 될 필요성이 있고, 그 다음에 이 R&D를 통해서 세부 활동을 해결하기 위한 D와 E의 연구가, 또 F의 추진 활동과 세부 활동이 무엇이냐 하는 이와 같은 흐름도가, 논리적인 흐름도가 상당히 R&D의 기획서부터 성과 측정에서 중요한 평가 항목이 되겠습니다. 먼저 그러면 예비타당성 조사에서의 대분류 항목으로서 과학기술적 타당성 분석과 경제적 타당성 분석, 정책적인 타당성 분석 세 항목을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학기술적인 타당성 분석은 사업의 필요성과 목적, 연구개발 활동을 명확히 정리를 했는지, 또한 이것을 통해서 예산 집행의 결과 어떠한 효과가 예상되는지에 대한 논리적인 상호 연관 관계의 분석이 정확한지 달성되었는지 하는 것에 대한 분석이 과학기술적인 타당성 분석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경제적 타당성 분석은 정부의 예산이 투입됐을 때 비용 편익 분석을 기본으로 얼마만큼의 사업의 경제적인 비용 효과를 편익을 가져다 줄 수 있느냐 하는 이와 같은 비용 편익 분석의 주안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로 정책적인 타당성 분석은 기술적 경제적 타당성 비의 분석이 필요한 항목으로서 국가 전체의 그 정책의 관점에서 다루는 항목으로서 계량화의 제약으로 인해서 그 분석이 어려운 여러 가지 정성적인 분석이 필요한 안에 국가 정책적인 판단이 필요한 항목에서 정책적인 타당성의 분석이 필요한 항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경제적 타당성 및 총 사업비 및 총 비용의 추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총 사업비와 총 비용에서는 총 사업비는 사업 추진에 소요되는 모든 경비를 합한 모든 금액을 우리가 총 사업비로 계산을 하는데, 여기서는 중앙관서에 제시한 금액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국가 예비 연구개발 사업의 예비 타당성 조사 운영 지침의 6조의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총 비용은 사업의 효과가 편익이 발생되는 최종적의 해까지를 소요되는 모든 비용을 총 비용으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개발 사업의 비용의 항목은 크게 4가지 항목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연구개발 비용, 와 연구시설 구축 비용. 연구시설 구축 비용은 용지 보상이라든가 공사비, 부대비 이와 같은 항목으로 나눠져 있으며, 연구 장비 구축 비용은 장비를 취득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연구 관리 및 기타 비용은 R&D의 평가 사업단의 운영이라든가 시설 운영 유지비, 그 다음에 재투자비와 사업 및 기타 추가 비용을 우리 합한 이와 같은 항목이 연구 관리 및 기타 비용 항목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경제적 타당성의 편익 추정 항목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편익 분석의 방법으로서는 직접적인 편익과 간접적인 편익으로 우리가 나눠볼 수가 있는데, 비용 편익 분석에서 추정하는 것은 직접적인 편익만을 편익 추정에 포함을 하고 있으며, 수익률 자체를 가정을 해가지고 편익을 추정하는, 비용과 연동하는 편익을 해서 과대 추정되는 것을 지향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 개발 사업의 큰 편익의 항목으로서는 가치 창출의 편익과 비용 저감 편익으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 가치 창출의 편익은 소비자 편익과 생산자 중심의 편익으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소비자 편익은 후생경제학에 근거해가지고 연구개발 사업의 효과가 소비자에게 얼마만큼 효과를 주느냐 하는 것이 소비자 중심 편익이고, 생산자 중심은 시장 수요의 접근 방법에 따라서 생산자에게 얼마만큼의 생산의 효율성을 가져다 주느냐 하는 생산자 중심의 편익이 되겠습니다. 비용 저감 편익은 생산 비용과 피해 비용 저감 편익으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 비용 저감 편익에서는 지원 비용이라든가 공정 비용이라든가 출장비와 같은 생산 비용이 얼마만큼 R&D의 사업 투입으로 인해 가지고 얼마만큼 감소되느냐 하는 것을 나타내는 생산 비용 저감 편익이 되고, 그 다음에 피해 비용 저감 편익은 재난 피해라든가 사고의 질병으로 인한 발생이 피해 비용으로 인해서 얼마만큼 감소되느냐 하는 이와 같은 피해 비용 저감 편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치 증가의 항목과 비용 저감, 비용 감소의 항목으로 나눠보면, 가치 창출에서는 R&D의 신기술 개발로 인해 가지고 얼마만큼 생산량이 증가됐느냐, 또한 이것으로 인해서 R&D로 인해서 파생되는 기술 이전에 의한 로열티 수입이 있는데, 이와 같은 것을 통해서 기술 거래의 로열티 수입이 얼만큼
늘어나느냐 하는 것에 따라서 기술 가치 증가가 되고, 그러나 이제 비용 편익 분석에서 반영되지 않는 항목이 있습니다. 그것은 지역 개발 효과라든가 생산 유발 효과, 부가치 유발 효과, 수입이라든가 수출, 소득 유발 효과 같은 항목은 비용 편익 분석에서 편익에 반영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비용 감소의 그 항목으로서는 생산 비용의 저감에서는 생산 투입의 그 지원이라든가 시간의 감소라든가 연구 기간이라든가 장비 사용, 출장 횟수와 같은 연구 수행에 따른 비용이 감소되고, 물류에 의한 그 시간 단축의 비용이 감소된다든가, 그다음에 자연재해라든가 질병이라든가 환경 오염이 그 감소돼 가지고 피해 비용이라든가 이와 같은 것이 감소되는 이와 같은 항목이 비용 감소 항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경제적 타당성 분석의 편익 추정에서 또 하나 이제 그 기준선을 설정을 해야 되는데, 기준선 분석은 사업의 시행의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서 사업의 시행을 했을 때와 안 했을 때 유무의 그 예상되는 미래 효과를 분석하는데 그 기준되는 그 시점이 되겠습니다. 사업의 시행이 됐을 때의 연도와 시행이 되지 않았을 때의 상태를 비교를 하기 위해서 그 기준선을 설정을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미래 시장 규모의 예측에서 항목이 있는데, 연구개발 사업에서는 그 종료되는 시점에 시장의 주기라든가 기술 수명 주기에 따라서 어느 시점에 해당되는지를 그 예측해서 미래 시장 규모가 어느 정도 증가되는지를 그 추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때 미래 시장 규모를 그 추정을 할 때 해당 사업에 그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시장만을 그 한정해서 추정을 해야 되며,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 CAGR 연평균 성장률을 이용한 미래 시장 규모의 예측은 지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미래 시장 규모를 과다 추정하는 이와 같은 오류를 범할 수 있기 때문에 연평균 성장률은 그 지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편익 해임 기간의 그 설정이 필요한데, 편익 추정의 현실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편익 추정 시 R&D 사업의 결과가 경제적 효과로 나타나기까지 필요되는 그 편익 해임 기간을 그 적용하게 되는데, 이것을 우리가 편익 해임 기간이라고 하는데, 사업의 특성과 여기에는 이제 기술 수명 주기의 단계를 고려해서 적절한 편익 해임 기간을 그 반영해서 편익의 해임 기간만큼 편익 발생 시점을 우리가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편익 기간은 편익 발생 시점 이후에 편익이 지속되는 기간으로서 대부분의 정량적인 분석으로서는 이제 특허의 분석을 통해서 정량적인 그 산출되는 기술 수명 주기 기간을 그 보통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비용 편익 분석에서 이제 BC 분석을 하는데, 예비 타당성 조사의 경제성 분석에서 가장 기본적인 분석으로 이제 사용되는 것이 BC 분석이 되겠는데, 사업의 진행으로 인해서 총 편익과 총 비용을 현재 가치로 환산해서 총 편익의 현재 가치를 총 비용의 현재 가치로 나눈 비용 편익의 산출 양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BC 분석은 총 편익에 대한 총 비용의 이 비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비용 편익 분석의 비용 편익 비율이 1.0 이상이면은 경제적인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미래 시점에서 비용과 편익을 현재 가치로 환산을 해야 되는데, 이때 환산해야 되는 할인율을 적용해야 되는데, 이때 예비 타당성 조사의 일반 지침에서는 제시된 숫자는 이제 4.5%로 적용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경제적인 편익이, 직접적인 편익이 추정이 불가능한 이와 같은 사업이 있을 수가 있는데, 이와 같은 경우가 이제 공공복지의 경우에 순수 R&D 사업이 될 수가 있는데, 이와 같은 경우는 비용 편익의 를 분석할 수 없을 경우에는 대안으로서 비용 효과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비용 효과 분석은 같은 효과를 달성할 수 있는 비교 가능한 대안이 있을 경우에 적용하는 분석으로서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하나는 고정 효과 접근 방법과 고정 비용 접근 방법이 있습니다. 고정 효과 접근 방법은 동일한 효과를 달성하는데 가장 적은 비용이 투입되는 대안을 선택하는 방법이고, 고정 비용 접근 방법은 고정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달성하기 위한 대안을 선택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업 추진의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이와 성과 지표를 선정을 하고, 여러 가지 대안을 통해서 성과의 현황을 조사하고 신규 사업에 예상되는 성과를 추정을 통해서 고정 효과 또는 고정 비용 접근 방법을 통해서 신규 사업의 최적 대안을 마련하는 방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와 같이 종합적인 평가 과학기술 정책적인 경지서 분석을 한 다음에 종합적인 분석 및 결론의 도출을 위해서 AH 분석을 하겠습니다. AH를 이용한 종합 분석을 하는데, 여기서 AH 분석은 다수의 항목을 적용하고 정량적인 분석의 결과와 정성적인 분석의 결과를 통합하기가 어려우기 때문에 다기준 분석법을 적용을 통해서 복수의 기준을 적용해서 의사결정을 통한 종합적인 판단을 체계화하는 이와 같은 AH 분석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성 분석에 따른 대학무의 가중치를 기초연구에서는 과학기술 타당성에서는 50에서 60%, 정책적인 분석에서는 30에서 40%, 경제적인 타당성은 5에서 10%를 적용하고 있으며, 응용 개발 및 시설 장비 구축에서는 과학기술 타당성 분석에서는 40에서 60%, 정책적인 타당성에서는 20에서 40%, 경제적 타당성은 10에서 40%로 차별화된 이와 같은 가중치를 적용해서 H 분석을 통해서 상대적인 선호도를 측정을 해가지고 사업 시행에 대한 AHP 평가 점수가 0.5 이상이면은 사업의 추진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R&D 예타에 있어서의 제도 개편과 평가 기준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